퇴근 후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에서 신발에 오줌이 흥건한 걸 발견합니다. 첫 번째 생각은 무엇인가요? 복수하는 거야. 내가 회사 일 때문에 늦게 왔다고 안갚음하는 거라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고양이 집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교활한 복수 계획을 상상해 봤을 겁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수라는 개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면 어떨까요? 화장실 밖에서 발견한 모든 작은 실수는 공격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실은 반려동물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절박한 구조 요청 편지 안리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양이가 이런 불편한 방식으로 남기는 가장 흔한 후리까지 메시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담합니다.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여러분은 사랑스러운 반려묘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고양이 머릿속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볼 준비 되셨나요? 구체적인 원인을 알아보기 전에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고양이에게 화장실이란 단순히 배설물을 처리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역 중 안전, 건강, 그리고 소통과 직결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야생에서 고양이들은 배설물의 냄새를 통해 영역을 표시하고 다른 개체들과 정보를 교환합니다. 동시에 고양이는 작고 조심스러운 포식자이기 때문에 배설물을 묻어서 자신의 냄새를 숨기고 더 큰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습관에서 벗어난 행동은 모두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고양이는 절대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약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고양이는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거나 스스로 위험하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자신의 피난처인 화장실에 문제가 생겼다고 본능적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는 고양이는 반드시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 고양이답디입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점은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로 감염, 즉 방광염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소변을 볼 때마다 칼로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화장실 가는 행위 자체가 고통과 연결되면서 무의식적으로 그 장소를 피하게 되겠죠.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려 하지만 통증을 느끼고는 이 모든 것이 모래상자, 즉 화장실 때문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다음번에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더 안전한 장소, 예를 들면 부드러운 카펫이나 여러분의 침대 같은 곳을 찾게 됩니다. 자주 쪼그려 앉거나 소변을 볼 때마다 고통스럽게 울부짖거나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떼쓰기나 고집이 아닙니다. 즉각적인 수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벌을 가하는 것은 고양이의 스트레스와 고통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화내지 마시고 오히려 깊은 연민과 공감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 검진을 받아보세요. 흔히 단순한 문제 행동으로 오해받는 또 다른 심각한 의학적 원인은 바로 요로결석입니다. 이 질환은 방광 내에 결정체나 돌 결석이 생겨서 약하고 민감한 방광벽을 긁거나 심지어 요도를 막아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요로결석의 통증은 방광염보다 훨씬 더 심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화장실에 오래 앉아 힘을 주며 끙끙거려도 소변이 한두 방울 나오거나 아예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요도가 좁고 가는 수컷 고양이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고양이는 타는 듯한 통증과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욕실 타일이나 세면대처럼 차고 매끄러운 표면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만약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화장실에서 오랜 시간 앉아 소변을 보지 못하거나 반대로 화장실을 피하고 이상한 곳에 소변 실수를 한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지체하면 반려동물의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화장실을 외면하는 행동은 단순한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절규입니다. 바닥에 생긴 소변 실수의 원인이 고양이의 관절통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관절염은 비단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10살이 넘은 노령묘들에게는 아주 흔한 문제입니다. 다리나 허리가 불편한 고양이에게 높은 화장실 벽을 뛰어넘는 것은 무릎이 아픈 사람이 엘리베이터 없이 5층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죠. 이 장애물을 넘을 때마다 고양이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통증의 원인이 되는 화장실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픈 관절에 부담이 덜 가는 더 편한 장소를 찾게 되죠. 만약 여러분의 노령묘가 갑자기 배변 실수를 시작했다면 고양이의 걸음걸이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활동량이 줄거나 점프를 피하거나 혹은 절뚝거리는 모습은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입구가 낮은 화장실 모델로 바꿔주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고 여러분의 노령 친구에게 큰 편안함을 되찾아 줄 수 있을 겁니다. 전신질환 역시 화장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성 신부전이나 당뇨병 같은 것들이죠. 이 두 가지 질병은 모두 심한 갈증을 유발하는 다갈증 폴리딥시아를 일으키고 그 결과 소변을 많이 자주 보는 단요증 폴유리아로 이어집니다. 쉽게 말해 고양이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을 마시고 소변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방광이 빠르게 가득 차기 때문에 고양이가 화장실까지 달려갈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화장실이 훨씬 빨리 더러워지는데 깨끗한 환경을 좋아하는 고양이에게는 이 또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을 담아둔 그릇이 끊임없이 비어있고 집안 곳곳에 제법 큰 실수, 소변가 생기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양이가 게을러지거나 깔끔하지 못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몸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전문적인 도움이 시급하다는 뜻입니다. 시기적절한 진단과 보조적인 치료는 배변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배변과 관련된 문제들은 단순히 비뇨기계뿐만 아니라 위장관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비든 설사든 모든 생명체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편함을 안겨줍니다. 변비가 있을 경우 고양이는 화장실에서 힘을 주며 고통스러워하지만 결국 배변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방광염 때와 마찬가지로 고양이는 이제 그 화장실을 불쾌한 경험과 연결지어 생각하며 다른 장소를 찾게 됩니다. 반면 설사 시에는 변이가 너무 갑작스럽고 강하게 오기 때문에 아이가 물리적으로 자신의 화장실까지 갈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액체 상태의 변을 발견했다면 아이의 고집이나 나쁜 습관을 탓하기 전에 중독, 감염 혹은 만성 위장관 질환의 악화 가능성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고양이의 식욕, 활동성, 그리고 구토 여부를 세심히 관찰하십시오. 배변 문제와 함께 이러한 평소와 다른 징후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지체 없이 수의사를 찾아가야 할 충분하고도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자, 이제 가장 명백한 건강상의 문제들은 배제했으니 배변 상자, 즉 고양이 화장실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가장 흔하면서도 놓치기 쉬운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청결하지 못한 화장실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공중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상태가 차마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더럽다면 과연 그곳을 이용하고 싶을까요? 고양이의 후각은 우리 사람보다 무려 14배나 뛰어납니다. 우리에게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싶은 냄새도 고양이에게는 말 그대로 고통스러운 악취 테러 수준인 겁니다. 고양이는 본래 청결을 중시하는 깔끔한 동물입니다. 야생에서 고양이들은 자신의 배설물을 묻어서 포식자가 냄새를 맡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더럽고 악취가 심한 화장실은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었다는 위험 신호로 인지됩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화장실이 더러우면 본능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곳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대변 등 딱딱한 배설물은 발견 즉시 치워야 하며 전체 모래 교체와 순환 무양 세제로 화장실을 깨끗하게 닦는 것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양이 화장실 에티켓의 기본입니다. 크기는 중요합니다. 특히 고양이 화장실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말이죠. 집사님들, 특히 아기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은 종종 욕실 인테리어에 딱 맞는 작고 아담한 화장실을 구입하곤 합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잘 아는데 화장실은 그대로죠. 이상적으로는 화장실 길이가 고양이 코부터 꼬리 시작점까지 길이의 1.5배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양이가 안에 자유롭게 들어가서 편안하게 방향을 틀고 볼일을 본 다음 벽에 부딪히지 않고 모래를 여유롭게 덮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화장실이 너무 작으면 고양이는 좁은 상자에 갇힌 것처럼 답답함을 느낍니다. 불편하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발에 이물질이 묻게 되어 불쾌해집니다. 결국 고양이는 더 넓은 공간, 예를 들면 여러분의 페르시안 카펫 위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만약 고양이가 다 컸는데 최근 들어 화장실 실수가 잦아졌다면 고양이와 화장실 크기를 한번 재보세요. 이제 좀 더 넓은 모델로 업그레이드할 시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크기만큼이나 화장실의 종류 또한 중요합니다. 현재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개방형, 집 모양의 덮개형, 하이림형, 높은 테두리, 분리형 혹은 이중 구조, 심지어 자동으로 청소되는 제품까지 있죠. 하지만 사람에게는 편하고 미관상 좋아 보이는 것이 고양이에게는 오히려 악몽과 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덮개형 화장실을 봅시다. 내용물을 가려주고 냄새를 잡아주는 장점은 있지만 많은 고양이가 그 안에서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밀폐된 공간에는 모든 냄새가 고스란히 집중되고 유일한 출입구가 다른 고양이나 어린아이에게 막힐 위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고양이는 매우 취약하고 불안하다고 느낍니다. 테두리가 너무 높은 화장실, 하이림은 새끼 고양이나 노령묘 또는 아픈 고양이에게는 드나들기 어려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동 화장실은 청소 작동 시 발생하는 기계 소음이 고양이를 놀라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좋고 대부분의 고양이에게 잘 맞는 보편적인 선택은 바로 단순하고 넉넉한 크기의 개방형 화장실이며 테두리 높이도 적당해야 합니다. 만약 화장실 유형을 바꾸기로 결정했다면 고양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항상 기존의 화장실을 새 제품 옆에 함께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생 부드러운 모래 위만 걷다가 갑자기 날카로운 자갈밭을 맨발로 걸어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말 고통스럽겠죠. 고양이들도 화장실 모래의 차이를 정확히 그렇게 느낍니다. 고양이 발바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하거든요. 특히 알갱이가 크고 날카로운 실리카겔이나 우드 펠렛 같은 일부 모래는 고양이에게 물리적인 불편함을 줍니다. 고양이 입장에서는 이런 돌멩이를 밟는 것이 그저 아플 뿐입니다. 본능적으로 고양이들은 파고 묻기 편한 모래나 흙과 유사한 곱고 부드러운 모래를 선호합니다. 만약 최근에 모래의 종류나 브랜드를 바꾼 후부터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면
아마도 원인은 바로 이 모래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했던 예전 모래로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여러 종류의 모래를 담은 화장실을 몇 개 준비해서 고양이에게 선택권을 줘보세요. 고양이가 어떤 모래를 선택하는지 지켜보면 됩니다. 고양이들은 종종 우리에게 스스로 정답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릴 만큼 충분히 주의 깊게 관찰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지저분한 화장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고양이의 민감한 후각에 대해 이미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향이 첨가된 모래를 사용할 때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조사들은 라벤더, 베이비 파우더 혹은 마린 브리즈 같은 인공향을 넣어 사람들 기준에서 불쾌한 냄새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후각이 몇 배나 더 예민한 고양이에게 이 좋은 향은 오히려 숨막히고 독한 화학 냄새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자기 화장실에서 굳이 제비꽃 향이 나길 원치 않습니다. 고양이가 원하는 것은 아무 냄새도 안 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한 인공적인 향은 고양이가 아예 화장실 사용을 거부하고 냄새가 없는 다른 중립적인 장소를 찾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래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규칙, 즉 황금률은 무향입니다. 반드시 향료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고양이에게 최고의 냄새는 공기청정제 냄새가 아니라 바로 청결함 그 자체입니다. 만약 냄새 때문에 고민이라면 단순히 화장실을 더 자주 치워주고 향료 대신 수치나 활성탄 기반의 전용 탈취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만약 집에 고양이를 한 마리 이상 키우고 계신다면 사회적 요인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경우 동물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황금률이 적용되는데요. 바로 고양이 수 더하기 1입니다. 즉, 고양이가 2마리라면 화장실은 3개, 3마리라면 4개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화장실을 다른 고양이와 공유하기를 꺼릴 수 있습니다. 서열이 높은 고양이는 화장실을 지키려 들면서 소심한 고양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다른 고양이는 볼일을 볼 곳이 없어지고 결국 엉뚱한 곳에 배변 실수를 하게 될 위험이 커집니다. 집안 곳곳에 여러 개의 화장실을 배치해두면 고양이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자원 경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갈등을 예방하고 모든 반려묘가 언제든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만약 여러 마리의 반려묘를 키우신다면 화장실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마십시오. 이는 집의 청결과 고양이들의 평화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아무리 좋은 모래와 완벽한 화장실이라 해도 위치가 잘못되면 고양이가 외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고양이 화장실을 어디에 두나요? 주로 욕실, 화장실 혹은 복도입니다. 갑자기 시끄럽게 돌아가거나 진동하는 세탁기 옆에 두는 경우도 많죠. 혹은 문이 쾅 닫히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나다니는 복대도 놓습니다. 고양이에게 화장실 이용은 가장 취약한 순간입니다. 고양이는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느껴야만 합니다. 소음, 분주함, 갑작스러운 큰 소리는 모두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결국 화장실을 피하게 만듭니다. 또한 화장실을 절대로 식기, 즉 밥그릇과 물그릇 옆에 두지 마십시오. 어떤 동물도 배변하는 곳 옆에서 먹이를 먹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위생 본능입니다. 고양이 화장실의 이상적인 위치는 조용하고 평화롭고 한적한 곳이어야 합니다. 또한 고양이가 주변 접근을 감시할 수 있도록 시야 확보가 잘 되는 곳이 좋습니다. 집에서 이런 구석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고양이 화장실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는 습관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익숙한 환경에 작은 변화라도 생기면 고양이에게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거나 단순히 집을 수리하고 가구를 재배치하는 것만으로도 고양이에게는 재앙과 같습니다. 익숙한 냄새로 구축된 세상의 질서가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죠. 스트레스와 방향 감각을 잃은 상태에서 고양이는 낯선 냄새를 자신의 냄새로 덮어버리고 안정을 찾기 위해 소변 마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새 소파에 복수하거나 망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닙니다. 이는 안정감을 되찾고 주변의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작은 안식처를 만들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집사님의 인내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양이의 적응을 도와주세요. 오래된 익숙한 물건이 있는 아늑한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페로몬 디퓨저를 사용하며 새로운 집이 안전한 장소임을 알려주기 위해 함께 놀아주세요. 그리고 절대로 혼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고양이에게는 집사님의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크고 갑작스러운 소음은 드물게 발생하더라도 고양이가 화장실 사용을 거부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고양이가 편안하게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 창밖에서 폭죽이 터지거나 이웃이 드릴 작업을 시작하거나 무거운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상황을요. 고양이는 깜짝 놀라 튀어나와 도망쳐 버립니다. 그 순간 고양이의 뇌에는 화장실은 공포와 위험의 장소라는 강한 부정적인 연관성이 형성됩니다. 다음번에는 그저 화장실에 가까이 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이는 단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겁이 많거나 불안 증세가 있는 예민한 동물들이 이에 더욱 취약합니다. 만약 화장실 문제가 새해 연휴나 집들이 같은 시끄러운 행사 이후에 시작되었다면 아마도 그 원인은 이 소음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보호자는 인내심을 갖고 고양이 화장실이 안전한 곳이라는 믿음을 다시 심어주도록 도와야 합니다. 때때로 고양이의 문제 행동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물건이나 상황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새 의자를 샀거나 집에 커다란 상자를 들여놨을 때 혹은 손님과 함께 온 강아지의 냄새가 현관 매트에 남았을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죠. 우리에게는 사소한 일이지만 고양이에게는 자신의 영역에 낯설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냄새가 침범해 들어온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이 이 영역의 주인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고양이는 새로운 냄새의 근원지, 바로 그 위에 자신의 냄새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마치 여기는 내 집이고 당연히 내 냄새가 나야 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자신의 영역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따라서 가구나 카페처럼 냄새를 강하게 머금는 새로운 물건을 집에 들여올 때는 고양이가 충분히 냄새를 맡고 익숙해질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고양이를 닦았던 천이나 수건으로 새 물건을 문질러 고양이의 친숙한 냄새를 묻혀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화장실에 대한 부정적인 연관성은 단순히 공포심 때문에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맛없는 약을 먹이거나 주사를 놓기 위해 고양이를 화장실 근처에서 붙잡았던 경험이 있다면요. 혹은 더 심하게는 실수한 곳에 코를 들이밀며 벌을 준 다음 억지로 화장실로 데려가는 행동을 했다면 말이죠. 이 경우 고양이의 머릿속에는 화장실이 처벌, 강압적인 행동, 그리고 불쾌한 절차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고양이는 그 장소를 필사적으로 피하게 될 것입니다. 화장실 주변에서 발생한 모든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고양이가 병이 사용을 꺼리게 만드는 오랜 습관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화장실 주변 공간은 100% 긍정적이고 안전한 구역이어야 합니다. 고양이 화장실 근처에서는 절대 고양이를 꾸짖거나 벌을 주지 마십시오. 모든 불쾌한 의료 행위는 반드시 다른 공간에서 진행해 주세요. 여러 마리 동물을 키우는 집이라면 고양이가 화장실 사용을 거부하는 이유가
숨겨진 갈등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한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를 위협하여 화장실을 포함한 공동 자원을 편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자원봉쇄, 리소스 블로카드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눈에 띄는 공격적인 행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뚫어지게 쳐다보기, 화장실로 가는 길을 가로막기, 또는 다른 고양이가 접근하려고 할 때 하악질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더 약하거나 위협받는 고양이는 화장실 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은밀한 장소, 예를 들어 소파 뒤나 옷장 속 같은 곳을 찾아 용변을 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 마리의 반려동물이 있는데 오직 한 마리만 화장실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들의 상호작용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단순히 화장실 개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각 고양이에게 자신만의 안전한 영역을 만들어주어 서로의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에 새로운 사람, 배우자, 갓난아기, 혹은 장기 투숙하는 손님 등 이 나타나는 것은 고양이에게는 엄청난 격변입니다. 익숙했던 일상이 무너지고 주변의 냄새가 달라지며 자신에게 쏟아지던 관심이 줄어듭니다. 이 모든 것이 고양이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질투심을 유발합니다. 새로운 반려동물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는 자신의 영역과 가족 내에서의 지위에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영역 표시, 즉 마킹입니다. 새로운 가족 구성원의 물건에 자신의 냄새를 묻히면서 고양이는 냄새를 섞어 그들을 자신의 무리에 포함시키려 하거나 혹은 반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려 합니다. 이 시기에는 고양이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여전히 사랑받고 있으며 가족 내에서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고양이가 화장실이 아닌 엉뚱한 곳에 배변을 하는 행위, 즉 화장실 시위가 주인의 관심을 끌려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양이가 외로움을 느끼거나 집사와의 놀이 및 교감 시간이 부족할 때 이러한 파괴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실수를 저지르면 주인이 반드시 격렬한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빠르게 학습합니다. 설령 그 반응이 부정적일지라도 어쨌든 그것은 반응이며 곧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고양이는 아기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 여기 있어, 나 좀 봐줘, 심심하고 외로워 라고 말하는 고양이만의 방식인 거죠. 만약 집사님이 장시간 일하며 고양이가 하루 종일 혼자 있는데 정작 집사님이 집에 있을 때 배변 실수가 발생한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마도 반려묘가 단순히 집사와의 교감이 부족해서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고양이와 적극적으로 놀아주는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이 시간을 통해 고양이의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집사와의 유대감도 강해지면서 이런 이상한 방식으로 관심을 끌 필요성은 자연스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령묘들은 사람처럼 인지기능 장애, 즉 쉽게 말해 노인성 치매를 겪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단순히 자신의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잊어버리는 거죠. 혼란스러워하며 집안을 목적 없이 헤매고 밤에는 큰 소리로 울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급할 때 그 자리에서 용변을 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노령동물은 시력과 후각이 함께 저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화장실을 찾는 데 어려움을 줍니다. 만약 여러분의 고양이가 나이가 많고 방향 감각을 잃은 징후를 보인다면 최대한의 인내심과 보살핌을 보여주세요. 고양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방에 몇 개의 추가적인 화장실을 두어
고양이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고양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나이가 든 것일 뿐이고 지금은 여러분의 따뜻한 도움과 이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20가지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중 어느 것도 고양이의 복수심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놀라운 결론은 바로 고양이는 절대 심술궂게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이 아닌 곳에 실수를 하는 것은 통증, 두려움, 스트레스 또는 불편함과 같은 문제를 알리는 고양이의 유일한 방식입니다. 이것은 고양이의 도움 요청인 셈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집사로서 우리의 역할은 화를 내거나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가 정확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해결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게 풀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모래를 바꾸거나 화장실 위치를 2m 옆으로 옮기거나 혹은 낮은 입구에 화장실을 구입하는 것처럼 말이죠. 반면에 이 작은 실수가 심각한 질병의 첫 번째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제때 수의사를 찾아가서 우리 반려묘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양이는 악당이 아닙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뿐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친구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우리 반려동물 세계의 다른 비밀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문제에 직면하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우에는 어떤 해결책이 도움이 되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